자, 다음 발제는 오늘 또 주제하고 딱 맞는 발제 제목입니다. 호태왕 비문의 원문 찾기와 발언 해석. 그리고 발제하실 분은 여러분들 그 안호상 박사님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립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데 그분의 맥을 이어서 현재 국사찾기 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김정건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무선이 좋은데. 호태왕 비문의 그 원문 찾기하고 발언 해석에 보면 가장 우리한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흔히 이제 10여 년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무대가 잘 보이던데 무대에 막상 올라오니까 의자만 보이고 사람이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눈은 맞출 수 없어도 그냥 눈 맞췄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하고 맞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광개토경 호태왕 그 왕을 추모해서 훈적을 그분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었어요. 그 비석의 원문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맡았어요. 저희가 그 국사찾기 협의회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쓰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쪼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역사책을 그것도 몰라가지고 몇 번 조작한 삼국사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삼국사기라는 책 김부시가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 혼란이 오겠지만 삼국사기라는 책은 일제 이후에 등장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삼국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삼국사기라는 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국립도서관에 가서 봐도 삼국사기는 없어요. 그런데 따로 귀책 박스에다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삼국사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 외에는 삼국사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셔. 쉽게 말하자면 앉아서 붓으로 장난칠 수 있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비석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게 산 역사지요. 박수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근데 저를 이제 소개하실 때 안호상 박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안호상 박사님이 교육부 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엉터리다라는 그 실감을 못 느끼셨어요. 근데 후에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박창암 장군이라든지 또는 문정창 씨라든지 또 한국어 재발견을 쓰신 최인 선생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시지만 뭐 임승국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7개의 그 스터디 그룹이나 학회를 갖고 계시는 어른들께서 안 되겠다. 우리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 지금 40년 됩니다. 40년 전에 국사찾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79년도 그때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씨를 상대로 이렇게 역사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국민 교육을 시키는 것은 범죄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 그 절차를 밟는 도중에 11.6이 터져가지고 피고가 죽어버렸어요. 피고가 죽어버리니까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못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12 이후로 만들어진 정권에서는 뭘 했냐면 국가 원수는 피고가 될 수 없다라는 조목을
무슨 위원회죠? 12.12 법 만드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80년대에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를 한 겁니다. 그 청문회를 해가지고 역사 논쟁을 벌였던 그 멤버들이 국사찾기협의회 초대 위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안우상 씨 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박창암 씨 후배도 있고, 또 이유립 씨 후배도 있고, 또 최인 선생 후배도 있고, 모두 다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역사에 뛰어들어가지고, 불철주야 역사만 가지고 얘기한 지가 벌써 만 50년. 제 큰아들이 3살 때 했으니까, 만 50년 돼요. 근데 제 큰아들이 지금 5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53살 되니까 제가 50년 전에 역사 얘기하고 40년 전에 역사 얘기할 때 강의 들으신 분들, 특히 제가 정훈 강의를, 역사 강의를 한 13년을 했는데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지금 머리가 하얘가지고 돌아가셨나? 아마 이 그림 그리신 우리 김찬호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상고사 하시게 되면 김정권 씨를 아십니까? 그분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잘 알죠. 어떻게 합니까? 한 30년 전에 내가 그분 역사 강의에 푹 빠져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못 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젊게 보여서 항상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호태왕 비문의 원문 찾아서. 원문을 왜 또 찾아야 되냐? 비서 가보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667년도부터 이 간도 지역, 간도는 북간도, 또 동간도, 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간도 3개를 합치면은 우리나라 남북한 땅보다도 배가 더 넓어요. 합치면. 그런데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청나라가 성스러운 곳이다. 여기는 성기다. 왜? 우리 청나라를 일으키신 그 선조들이 계시는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니 여기 성지에를 함부로 들어가서 나무꾼이 나무를 한다든지 누가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를 해서 240년 만에 청나라가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1870년대 말에 일본 소위 국군 출신, 일본 국군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일본 군인 출신 간첩단들이 대륙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조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대륙을 점령할 텐데 그러려면 사전에 우리가 그 기반을 닦아야 된다 해서 정한론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 술주자 들어가는 아무개라는 그 중이, 계급은 중인데 간첩인데 이 사람이 호태왕 비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못 읽어요. 그 비석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대단한 그 중국 실력가들이 왔어요. 이 붓글씨 쓰는데 이 탁본 해가지고 이 원본하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그 비석을 보고 아무리 봐도 글자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한문은 아는데 중국 사람들이 써는 책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래서 모르니까 만주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만주 사람이 보고 이건 이런 얘기인데 고구려 옛날에 왕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업적을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만주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탁본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쌍구 가묵본이라 그래요. 근데 쌍구 가묵본은 탁본이 아닙니다. 탁본으로 소개는 됐는데 그건 탁본이 아니에요. 탁본은 이렇게 비가 있잖아요. 돌에 글자가 새겨 있으면 글자가 안 보여요. 만져보면 얼럭벌럭 하긴 하는데 도저히 무슨 자인지 몰라. 그럴 때 거기다가 하얀 종이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스폰지처럼 솜 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살살살살살 때리면서 먹을 칠하다 보면 폭 들어간 데는 먹이 안 묻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가 10원짜리 동전 책상 위에다 놓고 하얀 종이 놓고 연필로 이렇게 긁으면 동전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지를 따는 것을 탁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쌍구 가묵본이라는 것은 탁본이 아니라 탁본해 놓은 상태를 위에다가 민홍지라고 있죠. 아주 그 얇은 종이. 그 얇은 종이를 놓고 본을 따는 겁니다. 다시 그려요. 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글자가 아니면 글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탁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에 맞도록 문장을 다 베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을 묵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을 하는 거예요. 가묵이라 그러죠. 가묵. 묵을 가했다 이거죠. 먹칠을 해놓고 보니까 글자가 탁 튀어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알아봤거든요. 제가 지난 9월달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실무자 만나고 또 보고 또 만나고 접근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네들도 안 믿는데요. 자기네들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탁본에다가 쌍구 가묵본을 만들기 위해서 공헌된 탁본의 숫자가 한 글자에 10장 이상이랍니다. 13장. 13장을 버려가면서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글자를 보기가 힘든데 일본에 관련된 것만 글자가 또렷해. 일본에 관련된 것만.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김태경 선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채호 선생님은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김태경 선생님이신데 그분 제자들이 조소왕이라든지 또는 신채호라든지 다 또 그 비석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김태경 씨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그 가서 아주 진을 치고 살았다.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만주 사람 얘기에 의하면 다 있겠는데 이 1755자 중에서 못 읽을 것은 15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5자 빼고 다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김태경 씨가 간 것은 언제 갔냐? 그 비를 발견한 것은 1700년대 말인데 이것을 탁본을 만든 것은 1800 초거든요. 1803년, 2년 그래요. 탁본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간 것은 4년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간 뒤로 6년 동안을 연구해가지고 1809년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조작을 하고 적어도 한 6년 동안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들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해놓은 다음에서 알았는데 이 비석을 우리 김태경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갔지요. 제일 먼저 갔는데 언제 갔느냐? 그보다 한 24년 후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정보를 한국 사람한테 안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 벌써 글자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느냐? 변명은 이것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바위에 이끼가 껴서 글씨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끼를 벗겨내기가 힘들어서
그 쇠똥 있죠. 소가 싼 분뇨 있어요. 쇠똥을 비석에다가 쫙 발라요. 발라가지고 이제 말른 다음에 연탄불 이 불쏘시개처럼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면 그 쇠똥이 타지면서 이제 그 이끼 낀 것이 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태우는 건 좋은데 돌이 불을 맛보니까 돌이 열받아갖고 튀어버렸다 이거죠. 튀어가지고 글자가 많이 더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게 손상되고 글자가 없었는데 여기는 일본에 관계되는 좋은 기록이 있었던 장소인데 글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탁본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진희 선생이 얘기한 회치라는 겁니다. 회로 다시 발라가지고 그 옥에다가 다시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 자체도 조작, 위조, 여러 가지 장난을 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원문 찾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사찾기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원문을 찾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것이 첫 번째, 기존의 원문 탁본, 그 탁본을 제일 먼저 했던 탁본을 찾자. 그래서 저 먼저 했던 탁본 찾고 제일 나중에 만든 탁본을 찾자. 제일 나중에 만든 탁본 찾았어요. 그게 이제 주은태 탁본이 제일 나중에 한 거예요. 1920년대에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일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했다고 하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탁본 종류만 우리가 몇 개를 놓고 연구하냐면 그 탁본을 참고로 해서 책을 쓴 또는 논문을 쓴 사람의 그 자료로 등장했던 것을 16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16개를 찾았는데 그걸 지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16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별했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16까지 해놓고 거기다가 여기는 한울천자를 다 천자라고 했는데 아무개는 한자가 아니고 물숫자라고 했다. 등등 그 필요에 의해서 해석을 달리한 글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장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장까지 1755자를 모조리 다 16종의 글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우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덕중 씨가 고구려 사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근사치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서왕 씨, 김태경 씨 쭉 넘어와서 여기 일본이 발표했다고 하는 이 회열록, 그 회열록,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말끝마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한 원흉이 금서령이다. 근데 금서령의 수제자가 이병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서령이가 쓴 것까지 16종을 다 같이 한눈에 보면서 위에는 양자가 다 같고 그 다음에 아니불자가 같고 똑같은 것은 같은 걸로 하고 그 중에서 이체자가 나오면 그 이체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느 글자가 맞다라고 보고 글자가 없는 부분은 우아래 문장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뭔 자가 빠졌겠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토론해가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작업을 지금 4개월 됐죠. 시작해서 4개월째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발표는 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요령을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자 지금 온 겁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글자 한자의 해석이 달라지느냐 요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놓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조작한 게 240자를 조작했다고 하거든요. 240자를 조작해서 그 많은 글자 속에 240자를 조작하니까 별로 몰라요.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요 글자 하나 바꾸면은 이야기 전체가 바뀐다. 이걸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조작한 것은 아예 통째로 한 줄을 빼버리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멍청하게 바꾼 흔적이 다 나타나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뭐 유서가 나오고 뭐 후한서가 나오고 사기가 나오는데 그 책도 다 가짜거든요. 전부 명나라 때 다 다시 고쳐서 만든 거고, 명나라 이전에 또 진나라라고 있어요. 진나라에서 또 다시 리바이벌 한 거고, 시대에 따라서 사마천이가 쓴 사기도 다 조작을 했어요. 아까 여기 그 중국에서 온 우리 이 사랑하는 정 선생님께서 세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왕을 인준해줬다. 예? 또 그 연호를 따라갔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 이거 다 사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북경 가서 나 24번을 북경을 갔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북경 시내 한쪽에 가면 고리동이라고 있어요. 고리동. 고리동 동장을 시켜놓고 고려왕이라고 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조선 왕으로 명하노라 하는 기록을 보고 찾아봤더니 조선이 어디 있냐면 천진 위에 조선현이 있는데 현에 조그마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임명을 해놓고 역사에는 조선에다가 임명한 것이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확인을 하나하나 한 사람이거든요. 50년 동안 확인했으니까. 뭐하고 갔느냐? 청와대에서 이북 5도지사를 모여놓고 회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V터널 있는데 가면, 구기터널 있죠? 거기 가면은 이북 5도청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양강도 도지사도 있고 평양시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문 보낸 것을 확대 해석해서 북한에 있는 그 행정부장한테 통보한 것처럼 훗날 뻥튀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긴 자의 것인데 우리 삼국사마저도 삼국사마저도 조선 왕조가 출발하려면서 편집 총책임자 정도전, 그 다음에 진의주, 김거두 등 8명의 편집위원하고 같이 중국 명나라 사신 앞에서 전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뭘 뺐느냐? 황제라는 말을 빼라. 왜? 신하의 나라가 어떻게 황제 역사를 갖고 있냐? 그래서 복속국가의 유상에 맞도록 모조리 고쳤습니다. 그 고친 자료와 증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다시 북진정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까지 보면 유래조공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 줄까지는 거의 같아요. 그 다음 줄 보면은 이자가 같죠? 어디서 이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가 있는데 이 외자가 이형구 씨 앞에 와서는 후자로 바꿔져요. 후자로. 그리고 후자로 바꿔지고 나머지는 또 다 같이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형구 씨가 말하고 있는 후자가 그게 맞아요.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당시 고구려 시대에 쓰는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가 없어요. 국어사전에도 없고 고어사전에도 없으니까 어디서 배우느냐? 송나라 사람이 고려 말을 송나라 사람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송나라 사람의 고구려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그게 계림유사입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개구리를 놓고 겁이라고 했다. 근데 겁이라고 하는데 그 겁이를 한자로 겁이를 써놓으니까 또 뜻으로 보면 이상한 일자가 돼요. 우리는 한문을 볼 때 뜻글자로 쓰잖아요. 대부분이 뜻글자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뜻을 몰라요. 우리 동이 어른들의 그 글자를 자기네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이 사람들한테 빌려온 거기 때문에 뜻을 몰라. 그래서 음만 알아, 음을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임금 왕자를 놓고 왕에 쓰는 게 아니라 국수집에서 쓸 때 그 임금 왕자 그 소리를 낸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일본은 잘할 거예요. 일본.
일본에서 이게 우리 튀김하는 것이 덴뿌라라고 있죠. 덴뿌라. 덴뿌라를 일본말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하늘천자뿌라예요. 하늘천자를 써놓고 덴뿌라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뜻을 모르고 음만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 말을 알기 위해서 고려 말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한 40년 전에 고구려 말을 좀 공부를 하다 말았는데 요즘 다시 이제 고려 말을 배우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중국에서 모셔다가 그 시대에 요 중국 발음을 뭐라고 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 또 이 설문해자라든지 뭐 이렇게 고한문 연구하신 분, 금성문을 연구하신 분, 또 중국에서 고대 그 한자에 대해서 연구하신 전문가 모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아는 분하고 또 언어학, 어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하고 그게 말이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예? 언니가 사내 아이가 먼저 나온 사내 아이한테 하는 게 언니인데 요즘에는 언니 하면 돼집 아이가 위에 자매한테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바뀌어진다 이거죠, 말이. 그 바뀌어진 것을 그 시대로 추적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구려 당시의 말과 당시의 문자와 당시의 역사와 당시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그냥 여기 앉아서 일본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로 여기 보면 신묘년조가 있습니다.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서 왔다. 이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제신라를 점령했었다고 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요 해석은 이대로 신묘년에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왔다. 왜가 왔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은 고구려식이 아니고 일본식입니다.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고구려식에서 일본식으로 바뀔 때는 그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중에서 이 후자가 우리가 이 탁본을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내에서도 이거는 후자도 아니고 외자도 아니다. 그런데 외자라고 다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외로 쓴 거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영구 박사는 부부간에 아내가 이 고하늘을 공부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부부에 같이 가서 거기서 밥 끓여 먹으면서 살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후자다. 그래서 후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후 하니까 이후하고 밑에가 또 이제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후 하면 써이자를 써서 이후를 해야 이후가 말되지 어조사 이자를 쓰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은 약간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생이지지 학이지지라든지 모든 이자를 쓸 때 이 어조사 이자를 쓰는 시대가 고구려 때예요. 고구려 때는 이후 할 때 사물에 관계되는 이후는 써이자를 쓰고 시간에 관계되는 공간적 시간적 관계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어조사 이자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중국인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도 그 이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증을 통해서 보니까 왜가 아니고 이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서 이 신자 있잖아요. 신자. 이 신자가 다 똑같이 신자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자를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판에 이제 우리 박정학 장군이 이제 장군도 되지만 우리 박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군 박사 그러는데 박정학 장군이 아니 여기는 틀린 글자가 있지 않냐? 요거는 신자가 아니지 않냐? 하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답을 풀어주는 것이 됐어요. 아직 우리가
합의를 해서 확정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우리 연구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신자가 신자로는 말이 안 돼요. 다 십몇 년 하는데 첫째 십몇 년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지로 갑자을축을 쓸 때 간지에는 해년자를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좀 내려가면 병신년이 나오거든요. 병신년. 근데 연자가 다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비석은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영락이거든요. 호가 영락 원년, 영락 2년, 영락 5년 이렇게 나와요. 그 순서가 하나도 틀림없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영락 5년이거든요. 영락 5년에 관계되는 것인데 영락 5년 그 다음에 무슨 해 간지가 꼭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간지에는 해년자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자를 넣는 것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안 것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묘, 설사, 신명년이라 했더라도 연자가 없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없어야. 근데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여기는 신명년이 들어갈 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명년은 소위 영락 대제로부터서 즉위하던 해예요. 그러면 원년부터 지금 5년까지 내놨잖아요. 근데 5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원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내도해파라고 있는데 파자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지만 내도해는 전혀 글씨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것이 뚜렷하게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줄하고 전혀 안 맞게 옆으로 삐어져 나와서 있어요. 아예 그냥 옆쪽 줄을, 옆줄을 침범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작이다. 어떻게 조작됐느냐? 아까 이영구 박사 쪽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불공인이다. 그러니까 요 내자가 원래자가 아니고 또 도자가 아니고 해자도 아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박재학자분이 하는 말이 신묘년이라는 게 신묘년조라는 게 없구만. 허태왕 비문에는 신묘년조 없다. 선언했잖아요. 없습니다. 내가 그저께 동북아재단에 고구려 광개토 왕 비문 건립 1600년 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동북아재단에서 오신 분 계시죠? 계실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제목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바로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왕 이름을 하사받아야 하는 입장의 제목으로 써놓은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라고 했다. 또는 광개토 왕비라고 했다. 그것은요, 왕과 태왕과의 차이인데, 태왕은 황제를 뛰어넘는 직위를 태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무식하게 대통령을 각하 했습니다. 대통령을 각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너 이리 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랬잖아요. 나보다 학렬이 낮은 사람을 조카라 그러잖아요. 조카. 발밑에요. 조카. 예?
그 내 자녀들은 뭡니까? 무릎 아래에 있어요. 슬하예요. 슬하.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뭐예요? 수하예요. 수하. 손 아래. 수하. 그리고 같은 또래를 동갑, 동기간 그래요. 그 올라가면서 귀화. 제3자인 타인에게 예를 갖출 때 귀화합니다. 그 다음에 귀화 다음에가 아버지나 친족한테 할 때는 좌하합니다. 좌하 위에는 각하예요. 각하. 그래서 별 하나만 딱 달아도 각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각하예요. 각하. 각하 위에가 저하. 저하 위에가 전하. 전하 위에가 폐하 그래요. 총독부의 유산이에요. 각하라고 하는 말도. 그걸 내가 동교동에서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장관이 대통령 되자마자 나한테 각하라는 말 쓰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님이라고 했잖아요. 뭘 알고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뭐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시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모두가 시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공식 발표한 회열록에는 시자를 안 넣었어요. 또 일본의 우리 역사에 원흉으로 나와 있는 금서령이도 시자를 안 넣었어요. 그 신면령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말해보세요. 신자가 아니면 신면령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답은 거기 있어요. 지금 이 회열록은 첫 번째 탁본에서 나온 얘기고 여기 금서령이가 한 얘기는 그 탁본이 나온 30년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회열록에 발표하던 해에 금서령이 나이가 13살이에요. 아까 다른 분이 얘기했을 때 13살짜리는 황제는 할 수 있어도 13살짜리가 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13살짜리 금서령이가 이걸 썼어요? 적어도 금서령이가 30대에 썼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3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탁본을 갖고 장난치기 전에 탁본이 심각하게 탁본을 하지 않았을 때 회열록이 나온 거고 회열록이 나간 뒤에 신자로 고친 겁니다. 진짜로. 그래 고친 건데 나중에 그 회가 한 10년 15년 비바람에 떨어지다 보니까 회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금서령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있는 글자가 요번에 가니까 없어졌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수시로 보수 작업을 했다.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왜? 중국이 울타리 막아버리고 방탄 유리로 싹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CC카메라가 24개나 있어요. 24대. 내 귀탱이에 다 개하고 또 이제 지키는 파수꾼이 또 있습니다. 아주 삼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이 장난을 못 치는데 어떻든 가둬놓고 중국은 장난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면령조가 완전히 이 허태왕 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됐잖아요. 핵심이. 참 불쌍한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 한 것은 그렇게 각계 각층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허태왕 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넉 달째 하고 있고 이미 넉 달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더 재미있게 잘 나가고 있고 더 필요한 사람들을 더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새로운 허태왕 비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것이라도 발표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애기 나타냈는데 아들이다 딸이다 이름 지어가지고 잔치부터 벌려놓으면 되겠느냐. 옥동자를 낳고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속으로는 이 비밀스러운 이 내용을 갖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저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일본 사람들은 그거예요. 지금도 일본 중고등학생 교과서에 이 호태왕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태왕비라 그래요. 광개토 대왕비라 안 해요. 대왕은 영조대왕도 대왕이거든요. 영조대왕 시호가 67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67자를 쭉 읽어서 끝머리 가서 대왕 해야 돼요.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앞에 영조하고 뒤에 띄어가지고 영조대왕 한 거 아닙니까? 세종도 이름이 8자인가 그래요. 단종도 대왕이에요. 대왕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은 황제의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황제를 뛰어넘는 위치가 태왕이라는 겁니다. 그 태양을 뭐라 그러냐? 태왕을 열제라 그래요. 열제. 태열제. 중국 기록에도 나와요. 태열제. 그러면 중국의 황제보다 더 높다 하는 얘기죠. 나 아까 열받은 것 때문에 하나 이건 보너스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중국이 시호를 정해주고 뭐 지지를 주고 조공을 받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중간에 조선 왕조 때 우리가 신하나라로 복속국이 되고 나서 마음대로 희주군이 합합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의 조상들을 욕보여왔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중국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첫 번째 강의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시 황제가 싼 거 아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 제35구간 요거 25km 보수공사하다가 부도난 나라다. 만리장성은 진시 황제가 있기 2000년 전부터 있었다. 그걸 첫 번째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인이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 행세를 했던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위에 청나라 만주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인들이에요. 신라를 거쳐서 올라간 애신강라입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위에 명나라 있죠. 주원장이는 해남 사람이에요. 고려에서 망명간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원나라는 징기스칸 몽골족이잖아요. 그 위에 금나라가 있잖아요. 금나라 마찬가지 신라 후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요나라 거란족도 고구려 후예예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사망 오제는 동이족이다라고 저기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는 중국 사람이 다스리는 중국인 나라는 없다.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 잘하시네요. 자,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